자, 280페이지 발전기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전기는 발전을 하는 기계다. 이런 뜻이겠죠, 당연히. 네. 발전은 뭐였죠? 발전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 전기를 만들어내는 기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발전기 앞에 나와 있었던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계라는 뜻이고요.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계는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로 진행을 하시겠지만 자석과 코일이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전자기 유도 원리를 이용해서 코일과 코일 주변의 자석의 움직임을 이용한 자기장의 변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코일 안에 전류가 만들어지게 하는, 전류가 생성되게 하는, 그래서 유도 전류를 만들어내는 이런 원리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게 발전기였고요. 자, 간이 발전기를 사용하든 그냥 일반 발전기를 사용하든 원리는 전자기 유도 이거 하나만 사용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으로 가보시면 간이발전기를 뭐 악력기라고 하는 거는 쥐는 힘을 악력이라고 하니까 손 쥐는 운동하는 기구 이걸 가지고 만든 거고요. 굳이 뭐 이걸 갖고 만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왕복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렇게 운동하는 게 힘들어요. 뭐에 비해서 힘드냐면 회전하는 거에 비해서 좀 더 힘든 방식이고 갔다가 다시 되돌아올 때 한번 멈춰요. 그래서 속도가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이렇게 되는 움직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에 손실이 생겨요. 근데 회전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운동 손실 없이 계속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회전을 이용한 발전기가 훨씬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회전 운동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코일 근처에서 회전을 시키면 자석을 회전을 시키더라도 이 자기장이 뻗어나가고 있는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는 자기장이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가면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을 시키더라도 똑같이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을 더 빠르게 시키면 자기장의 변화가 더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더 간편하게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발전기의 기본 원리 뭐다? 간이 발전기와 같은 무슨 원리? 전자기 유도를 사용하고 있겠죠. 이 전자기 유도 원리를 그대로 사용해서 얘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니까, 프로펠러 모양을 갖고 있는 터빈이라고 하는 게 발전기에 연결되어 있대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는 고정되어 있는 코일, 고정자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 아닙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자라고 하는 건 큰 의미 없어요. 이 자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하면 이렇게 쓰게 되는데, 자,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놈,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네. 무슨 뭐만 사람, 뭐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할 때 쓰이는 거, 여기선 이걸로 쓰인 거죠. 뭐뭐 하는 것. 그래서 고정자 그러면 고정되어 있는 거 이런 뜻이고요. 뒤에 보시면 회전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회전자는 그럼 뭐겠어요? 회전되는 거, 회전하고 있는 것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축이라고 하는 건 막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가운데 중심을 관통하는 그런 막대기를 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요 가운데 요게 바로 축이겠죠. 이 축에 뭐가 연결되어 있느냐? 자석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축이 반대편에는 프로펠러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고요. 이 프로펠러를 뭐라고 부르느냐? 터빈이라고 부른다라는 뜻이고요. 이 터빈이 바깥쪽에서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물이 지나가게 되면 터빈이 돌겠죠. 그럼 터빈에 축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축이 같이 돌면서 이 축의 반대편에 연결되어 있는 자석이 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가게 되니까 자기장의 변화가 생길 거고, 그 자기장의 변화에 주변부에다가 코일을 이렇게 달아 놓으면 이 코일이
코일 주변에서 자석이 돌아가면서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게 되니까 코일에는 전류가 쫙 하고 흘러가게 된다. 이런 원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코일은 이 통에다 설치해 놓고 돌아가지 않으니까 멈춰져 있다, 고정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는 거다라고 해서 고정자 이렇게 쓴 거예요. 뭐 특별한 의미 있는 말이 아닙니다. 결론은 뭐다?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네, 이 과정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터빈이라고 하는 거는 발전기에 매달려 있으면 터빈이고요. 거꾸로 전동기라고 하죠. 우리 선풍기 같은 것들, 모터 이런 것들이요. 전동기에 있는 거는 프로펠러고요. 네, 이 똑같은 프로펠러인데 발전기에 매달려 있다. 네, 그러면 터빈이라고 불러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기를 이용해서 전기를 주면 이 전기에 의해서 코일과 자석이 있는 곳에 이 코일에다 전기를 흘려주면 코일에 자기장이 생기고 그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가운데 있는 자석이 움직입니다. 이 자석이 움직일 때 자석에 연결되어 있는 축을 매달아 놓고 반대편에는 자석, 이 반대편에는 프로펠러를 매달아 놓는 거죠. 그럼 이 프로펠러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이는데 반대로 어떤 외부의 움직임, 흐름, 바람이라든지 물의 흐름에 의해서 프로펠러를 돌려요. 그럼 마찬가지로 프로펠러의 축 반대쪽에 자석이 달려있고 이 자석이 움직이면서 바깥쪽에 코일이 있으면 코일 주변에 자석의 움직임으로 인한 자기장이 변화하면서 전류가 생기게 되면 이때의 프로펠러는 터빈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같은 건데 방식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좀 다르다. 어디에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아래쪽에도 나와 있죠. 발전기에서 회전자라고 나와 있는데 회전하는 것, 이거 자석이죠. 발전기에서 자석을 돌리는 프로펠러 모양으로 생겨 있는 장치 뭐라고요? 터빈이라고 한다고요. 네, 넘어갑시다. 자, 81페이지는 여러 가지 발전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296페이지에 보시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참고를 같이 하셔야 되겠고요. 296페이지에서부터 발전 방식이 또 다시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거 말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들부터 먼저 한번 뒤져봅시다.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첫 번째, 화력발전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핵발전도 나와 있고, 수력발전 나와 있죠. 네, 세 가지부터 일단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는 뭐? 네, 화력발전이 나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네, 핵발전이 나와 있죠. 세 번째는 수력발전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96페이지로 가셔갖고 또 한번 찾아봅시다. 자, 296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또 어떠한 자, 296페이지로 가시면 네, 발전과 지구 환경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조력 에너지 이거는 네, 바람인 것 같죠. 그다음에 태양열을 이용하고 있고 온천 왜 생기죠? 땅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라서 땅의 열을 이용하는 거 이거는 물이 떨어지는 수력을 이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어떤 발전이 있는지를 보시면 핵발전 아까 앞에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이 또 나오네요. 그리고 네, 태양광 발전을 뭐 장치를 구하내리겠다. 풍력 발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시면 계속 넘어가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게 나와서 예, 조력 발전, 파력 발전 이런 거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연료 전지라고 하는 개념도 나와 있죠. 자, 요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나가서 요것들을 다시 한번 쭉 같이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 자, 핵발전, 수력발전 말고 또 뭐가 나왔더라? 네, 풍력발전 나왔었죠? 네, 풍력발전이 나왔고요. 네, 맞아요. 태양도 나왔습니다. 태양, 광 발전이에요.
띄워놓고 쓰는 이유는 있는데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력 발전이라는 게 나왔고 파력 발전이라는 것도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온천 나오면서 했던 거 있죠. 땅의 열을 이용한 발전도 있어요. 우리 책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열 발전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말고 마지막에 나왔던 연료전지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결국은 이 연료전지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태양광 발전도 태양전지를 많이 연결시켜 갖고 전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전지도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많은 에너지 이렇게 두 개를 묶을 수 있고 나머지를 다 묶을 수 있는데 뭐가 다르냐? 얘네 둘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를 좀 연관을 시켜 봅시다. 얘네들이 원리가 같고요. 태양광 발전과 연료전지는 연료가 조금 달라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원리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구분할 텐데 일단 얘네들은 전부 원리가 같아요. 화력 발전부터 지열 발전까지는 원리가 같고요. 참고로 뭐 하나 정도 더 써보자면 태양광 발전이 있고 태양열 발전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좀 다른데 태양열 발전은 얘와 같은 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역시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 둘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책에 안 나오니까 시험엔 나오지 않지만 참고로 좀 알아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뭐가 다르고 뭐가 같으냐? 원리가 같고요. 에너지원이 조금씩 달라요. 화력 발전은 석탄이라든지 석유를 이용하잖아요. 석탄이나 석유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 물질에 들어있다 해서 화학 물질에 들어있는 에너지라고 해서 화학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핵 발전의 에너지원은 핵 에너지 이렇게 바로 불러요. 수력 발전은 물의 힘이니까 뭐겠습니까? 물을 이용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수력 발전 어떻게 하더라? 아까 물레방아 나왔었죠.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서 생기는 그 운동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이 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 원인이 뭐였더라? 바로 중력 때문이었죠. 이 중력에 의해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이 높은 곳에 있는 물 자체는 움직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멈춰 있다가 떨어뜨려야만. 그러니까 댐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댐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물이 고이겠죠. 이 댐에 물이 이렇게 차게 되면 이 댐에 고여있는 물 자체는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수문을 개방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쫙 나가면서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긴 있는데 누구 때문에? 지구가 아래로 당기는 중력 때문에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는 있지만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현재 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얘가 운동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잠재된 에너지가 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이걸 뭐라고 배우셨느냐? 위치 에너지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 위치 에너지는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있는 에너지인데 누가 도와줘 얘를 떨어뜨리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지금 현재 발생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앞으로 일을 할 수도 있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사람들한테도 뭐라 그래요? 여러분 학생들한테도 뭔가 얘가 나중에 많이 성장할 수 있어. 지금 그런 능력이 얘 안에 잠자고 있어 라고 해서 쓰는 말 뭐죠? 잠재력이라는 말 쓰죠. 이 잠재력이라고 하는 말의 영어 표현이 뭐냐면 potential이라고 합니다. 잠재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게 돼 알아두세요. 위치 에너지라는 말이 중학교 때 배운 거라면 고등학교 때는 뭐라고 한다? 포텐셜 에너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포텐셜 에너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잠재된 에너지라고 하는 건 다양한 방식으로 잠재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치 에너지는 특별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중력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수력 발전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한다. 첫 번째 시작이 이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풍력 발전은 뭐예요? 바람이죠.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공기가 이동하는 거죠. 네, 바람은 공기의 이동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이동한다는 건 결국 기체니까 기체의 뭐예요?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기체 운동 에너지고요. 조력, 파력 다 어디에서 일어나더라? 네, 바닷물이죠. 해수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 거고요. 조력이라고 하는 거는 밀물과 썰물. 네, 그걸 얘기하는 거고 파력이라고 하는 거는 파도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파도가 움직이니까 철썩철썩 치는 그 파도의 움직임을 이용하겠다. 조력은 밀물과 썰물의 움직임을 이용하겠다. 이 전부 다 뭐예요? 바닷물의 네, 해수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지열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땅이잖아요. 땅 위일까? 땅 속일까? 열을 갖고 있는 건 네, 땅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 속에 있는 뭐 빨간 거 있잖아요. 마그마로부터 열 에너지를 받아요. 그래서 땅의 열 에너지를 이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그마의 열 에너지를 직접 이용하는 이런 거고요. 태양열 발전은 뭐냐? 태양에서부터 나오는 무슨 에너지? 네, 열 에너지를 이용한다. 이렇게 에너지의 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요 밑에 있는 태양광 발전과 연료전지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태양광 발전은 당연히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걸 이용하는데 열이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빛입니다. 그래서 빛 에너지를 이용한다라는 거고요. 연료전지는 연료 안에 있는 에너지를 이용을 합니다. 연료 안에 있는 에너지는 뭐냐? 얘가 얘기하기 조금 어려운데 연료는 어쨌든 물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화학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화력 발전에서는 그러면 석탄, 석유를 가지고 뭘 합니까? 태우죠. 연소를 시켜요. 그러면 연소가 되면 뭐가 나오더라? 무슨 에너지가 나올까요? 연소니까 네, 열 에너지가 나오겠죠. 이 열 에너지가 핵심이고요. 핵발전소에서 하는 일은 뭐냐? 우라늄이라고 하는 걸 보통 이용을 하는데 이 우라늄은 가만히 놔둬도 지가 알아서 부서져요. 아무것도 섞지 않아요. 화력 발전하고 뭐가 다르냐? 석탄, 석유는 연소라고 하는 반응을, 즉 산소와 만나는 게 연소였잖아요. 그래서 석탄, 석유가 산소와 높은 온도에서 만나가지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네, 우리가 보통 불이 붙는다고 하는 불을 내면서 열을 발생하는 이런 거라고 한다면 우라늄이라고 하는 물질은 불안정해요. 안정적이지 못해서 가만히 놔둬도 지가 분열을 합니다. 우라늄의 핵이.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핵 분열이 일어나요. 화학 반응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모든 물질을 차단해서 우라늄만 딱 가둬놓더라도 그 안에서 우라늄이 혼자서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물질로 바뀌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과정에서 뭐가 발생하느냐?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이거를 이런 현상을 관찰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열 에너지가 나오면 이 열 에너지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물을 끓여요. 네, 물을 끓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물이? 네, 수증기가 되겠죠. 자, 이 물이 수증기로 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수증기가, 네, 물이 끓으면서 수증기가 되면 부피가 굉장히 증가하죠. 이 부피가 굉장히 증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냄비에 밥할 때요. 우리 집에서 냄비에다가 라면을 끓이거나 밥 같은 걸 하실 때 냄비 뚜껑이 이렇게 있으면 이 냄비 뚜껑이 어떻게 됩니까? 끓기 시작하면 네, 들썩들썩 하죠. 네, 요 원리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끓이는데 물을 끓이는 기구, 그러니까 끓을타의 영어는 보일이죠. 보일이라고 합니다. 끓이는 기구니까 그럼 보일에다가 뭘 붙이면 될까요? ER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끓이는 기구. 그래서 뭐예요? 보일러입니다. 집에 있는 보일러와 같은 거, 보일러가 바로 물 끓이는 기계가 됩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수증기로 만들어요. 그래서 끓인 다음에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을 놓고 여기다 물을 집어넣어 놓고 끓여요. 네. 그래서 이 뭘로 끓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끓인 다음에 그럼 수증기가 변해서 나가겠죠. 이렇게 수증기가 빠져나갈 텐데 수증기가 빠져나가는 길을 굉장히 좁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좁혀놔요. 우리 집에 있는 거 좀 다른데 이렇게 좁혀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수증기가 나가다 보면 여기 이 좁은 데를 통과해서 나가야 되니까 수증기가 나가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네, 맞아요. 수증기가 굉장히 빠르게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운동을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게 된다?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이 수증기가 나가면서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보일러를 끓입니다. 자, 아래쪽에도 열 에너지 있어. 지열 발전이 있었죠? 마그마의 열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보일러로 보내서 물을 끓여요. 마찬가지로 태양열 발전도 마찬가지로 물을 끓입니다. 다 똑같아요. 자, 이런 과정에 의해서 수증기가 굉장히 빠르게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수증기가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수증기의 운동을 이용해서 뭘 돌리느냐? 터빈이라고 하는 프로펠러를 돌려요. 그러면 터빈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겠죠. 자, 이 터빈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아까 터빈 끝에다가 뭘 달아놨어요? 터빈을 하나의 회전축에다 놓고 앞 페이지에서 봤었죠. 반대쪽에다가는 자석을 달아놓고 그 주변에다가 코일을 달아놓으면 네, 전기가 발생했죠. 이 원리를 뭐라고 한다? 전자기 유도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움직여 간다라는 거고 운동 에너지 위치를 좀 바꿀게요. 다른 것들도 와야 돼서 네, 터빈의 운동 에너지로 바꾸게 됩니다. 이리 와라. 이 정도로 놓을까요? 네. 자, 수증기가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로 터빈을 돌리는 터빈의 운동 에너지가 되면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가 생긴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전기 에너지가 생기는 과정을 한번 봤고요. 자, 수력 발전은 어떻게 되느냐? 물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수문을 열어주면 물이 떨어지면서 움직이게 되죠. 그러니까 뭘로 바뀝니까? 바로 물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겠죠. 얘가 물의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물이 어디를 지나가면서 터빈이 있는 곳을 지나가면서 터빈을 또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전기 에너지가 생기겠죠. 풍력 발전 처음부터 뭐예요? 공기의 운동 에너지였죠. 공기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바로 뭐 하면 됩니까? 터빈을 돌리면 터빈이 돌아가면서 역시 또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겠죠. 자, 조력 발전, 파력 발전 마찬가지예요. 해수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바로 뭘 하느냐? 터빈을 돌려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기에너지가 생기고 그래서 전부 다 무슨 원리를 이용한다? 전자기 유도의 원리를 이용해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한 가지 참고로 여러분들 좀 알아놓으면 좋은 건 알아놨으면 하는 건 이 전자기 유도를 발견한 사람이요. 전자기 유도 현상을 발견한 아저씨의 이름이 영국 사람이고요. 마이클 패러데이라고 하는 과학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학교를 제대로 다닌 적이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좋아하는 그런 과학자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과학자 뉴턴도 있거든요. 그런데 뉴턴보다도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과학자로 불리는 사람이 바로 패러데이라고 하는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발견한 그런 법칙이라고 해서 패러데이 법칙이라고도 불리운다라는 거. 뭐가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 하는 이 전자기 유도 현상, 전자기 유도 원리 다 맞는 말인데 패러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패러데이 법칙이라고도 불리운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양광 발전과 연료전지는 뭐가 어떻게 다르냐? 뒤쪽에 가서 다시 한번 교과서를 보면서 설명을 할 텐데 지금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는 건 앞에 거랑 어떻게 다르냐면 반도체를 이용합니다. 뭘 이용하지 않고 전선과 자석, 즉 코일과 자석을 이용한 방식이 아니라 반도체를 이용을 해요. 얘는 그냥 연료전지를 태워 연료를 이용을 합니다. 연료를 연소시키는 이런 과정을 벌이게 되는데 이 연료를 이용해서 그냥 바로 전기를 얻어내는 방식이어서 연료전지라고 하는 거고요. 반도체를 이용하는 방식이 바로 태양광 발전입니다. 그러면 반도체를 이용해서 어떻게 전기를 바로 얻어내느냐? 이 반도체가 되게 독특한 애예요. 뒤쪽에서 다시 한번 하겠지만 도체 배우셨죠? 중학교 때 전기가 통하는 물질, 그 다음에 안 통하는 물질은 뭐라고 불렀더라? 도체의 반대는 부도체 이렇게 불렀잖아요. 반도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반만 통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통하고 어떨 때는 통하지 않는 주변의 어떤 조건이 달라지면 전기를 통했다가 또 조건이 안 맞으면 전기를 안 통했다가 이런 물질을 반도체 이렇게 부르는데 얘는 어떤 반도체를 써서 태양광 발전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됐느냐? 반도체를 막 만들다 보니까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막 만들다 보니까 어떤 특이한 물질을 발견을 하게 됐냐면 막 만들어냈죠. 발명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만들어내다 보니까 얘의 성질을 연구하다 보니까 태양 빛을 받으면 네, 태양 빛을 받으면 전자가 이동을 하는 그런 반도체를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목적을 갖고 뭐 일부러 그걸 만들겠다고 만든 건 아니고 그냥 이런 반도체 저런 반도체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게 만들어진 거죠. 우연하게. 그래서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는 건 태양빛을 받으면 전자가 이동하는 그런 반도체가 나오면서 시작된 거고 전자 이동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전자가 이동하는 건 전기를 띈 것들이 움직여 가는 거니까 뭐예요? 전류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전류입니다. 그래서 태양빛을 받았을 때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물질을 만들어 사람이 우연히 만들게 되면서 야 이걸 이용해서 우리 태양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바꿔보자 라고 해서 시작된 게 태양광 발전이다. 지금은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고 뒤쪽에 교과서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은 발전 방식, 즉 전기에너지의 생산에 대한 내용을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전기에너지의 수송에 대한 내용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